저는 61살에 남편과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61살에 남편과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정미입니다. 올해 61, 평범한 주부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영상의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야기 맞나요? 제 얼굴은 지금 인터넷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어요. 편집되고 잘리고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채로요. 댓글창에는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말들이 수천 개 달려 있습니다. 나이 먹고 역겹다. 저런 걸 왜 찍어? 우리 엄마 뻘인데 개역겹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공유는 수천 건.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피해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냐고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노트북 수리, 단 한 번의 실수,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편 박성호는 올해 64. 은퇴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 나가죠. 저는 조심히 다녀와요. 하고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TV를 봅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죠. 그래서 최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주 3회, 시간당 10,000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드라마처럼 뜨겁지도 않았죠. 그냥 익숙했어요.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오늘 힘들었어요? 그럭저럭.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는 그렇게 짧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오래된 서랑을 뒤지다가 옛날 휴대폰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예전 폰이네. 어머, 그거 아직 있었어요? 응, 충전 한번 해볼까? 옛날 사진 보고 싶네. 남편은 충전기를 찾아서 폰을 켰어요. 화면이 천천히 켜지더니 옛날 사진들이 떴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여행 갔던 사진, 그리고 그 파일들. 남편이 화면을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정미야, 응,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화면 속에는 우리의 사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 사랑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영상이었죠. 부끄럽나요? 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를 원했고 그 순간들을 남기고 싶었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이, 이랬었네. 그러게요. 이거 봐. 우리 얼굴 진짜 젊었다. 저도 웃었어요. 당신, 그때 머리 많았네요. 너도 날씬했잖아. 우리는 한참을 옛날 모습을 봤어요.
여보, 이거 삭제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삭제하긴 아깝네요. 우리 젊었을 때 모습인데 그래도 이런 건 좀. 그냥 놔둬요. 어차피 이 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남편은 웃었어요. 그래, 누가 보겠어. 이 나이에 우리만 알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파일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이든 얼굴, 주름진 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 남편이 말했어요. 정미야, 우리 아직 늙지 않았어. 당신 벌써 64인데요. 그래도 마음은 아직 살아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게요. 우리 아직 살아있네요.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정미야, 이 나이에도 우리는 부부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세상은 자꾸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건 접으라고. 점잖아야 한다고. 그런 욕망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살아있는데, 왜 우리의 감정까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살아있는 게 무슨 죄냐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리쳤어요. 아, 큰일 났다. 왜요? 노트북이 고장났어. 키보드가 아예 작동을 안 해. 남편은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이거 큰일이야. 오늘 오후에 사무소 월간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데, 서비스 센터에 맡겨요. 거기 전화했더니 일주일 걸린대. 그것도 예약제라고. 그럼 어떡해요?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여보, 아파트 게시판에 노트북 수리 전단지 있었는데 출장 수리해준대요. 빠르고 싸다고. 그래, 믿을만해. 요즘 다들 그렇게 고친대요. 빨라야 하잖아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전단지를 떼어왔어요. 에이, 급한 대로 불러보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트북 수리 가능하세요? 전화 너머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고객님. 어떤 문제세요?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해서요. 급한데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아, 간단한 문제네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30분 안에 방문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출장비 없고요. 부품값만 받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30분 안에 온네. 되게 빠르네. 다행이다. 보고서는 어떡하려고요? 이것만 고치면 바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7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노트북 수리 왔습니다. 문을 여니까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웃는 얼굴이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노트북 보여주세요.
남편은 노트북을 건넸어요. 기사는 노트북을 켜더니 몇 번 만져봤어요. 아, 이거 키보드 모듈 고장이네요. 부품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가게 가서 부품 가져와서 바로 고쳐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면 됩니다. 비용은요? 부품값 포함해서 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맡길게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기사는 노트북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1시간이면 보고서 쓸 수 있겠어. 그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왜?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켜져 있었어.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업무 자료밖에 없어. 괜찮아?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뭐가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문제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 있다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 몇 년 전 백업해둔 폴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걸. 그 폴더 속에 삭제했다고 믿었던 파일들이 살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삭제했다는 기억만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했다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삭제와 완전 삭제는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1시간 뒤 기사가 돌아왔어요. 어르신, 다 고쳤습니다. 문을 여니까 기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노트북을 받아서 키보드를 눌러봤어요. 오, 잘 되네요. 네,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은 카드를 건넸어요. 기사는 결제기를 꺼내서 처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사는 명함을 건네고 나갔어요.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진짜 빠르네. 요즘 세상 좋아졌어. 저도 안심했어요. 다행이다. 보고서 쓸 수 있겠네요. 남편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기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노트북에서 복사한 파일들을 열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겠죠. 60 넘은 부부의 20년 전 사적인 순간을. 그는 그걸 편집했어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어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조회수를 위해, 돈을 위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강사님 보조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화센터 동료 김 선생님이었어요. 여보세요? 정미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기, 선생님. 지금 혼자 계세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긴 침묵.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링크요? 꼭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대체 무슨... 일단 보세요. 제발요.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카톡이 왔어요. 링크 하나와 함께 짧은 메시지. 선생님. 이거 혹시 선생님 맞으세요? 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그리고 저는 완전히 멈췄어요. 숨이, 심장이, 모든 게 멈췄어요. 화면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의 저, 그리고 남편, 우리의 가장 사적인 순간.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어요. 자극적인 부분만 잘라서 느린 동작으로 확대해서 썸네일은 노골적이었고 제목은 60대 노부부의 충격적인 19금 민낯. 이 노부부 과거 레전드. 역대급. 조회수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댓글은 차마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읽었어요. 하나하나. 나이 먹고 역겹다 진짜. 저런 걸 왜 찍어 미친. 토 나온다. 눈 씻어야겠네. 환장하겠다. 노인네들 사적인 영상이라고. 정신 차려라 할매야. 우리 엄마 뻘인데 개역겹네 진심. 늙어서도 이러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았는데. 댓글이 3,400개. 공유는 6,000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다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나야? 이게 내 모습이 맞아? 15만 명이 나를 봤다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정미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집에 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빨리 와줘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 느꼈나 봐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간다.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링크를 눌렀어요.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만 봐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 봤어요. 댓글을 스크롤했어요. 이거 범죄 아니냐? 근데 누가 올린 거임? 할배 할매가 직접 올렸겠냐? 유출된 거지. 유출이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신고해도 소용없음. 이미 퍼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미야? 남편이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 영상이에요. 남편은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조회수를 봤어요. 댓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미친 새끼들 감히. 남편의 손에서 피가 났어요. 여보, 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노트북을. 남편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리 기자! 그 새끼가 우리 파일을 남편은 다시 벽을 쳤어요. 내가 직접 노트북을 건넸어, 내가! 저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정미야,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화센터에 전화했어요. 센터장님, 저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정미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제 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다들 알고 있구나. 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생님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장 볼게. 밖에 나가지 마. 네, 사람들 만나지 마, 알았지? 남편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녔어요. 저 사람들도 봤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마트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쳐다볼까?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얼굴이 인터넷에 퍼졌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봤구나. 거울을 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카톡이 몇 개 와 있었어요. 교회 권사님, 정미 집사님, 주일날 괜찮으시면 나오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문화센터 동료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정미 선생님, 저희가 응원합니다. 다들 알고 있어. 그리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딸은 모르겠지. 제발 모르길. 하지만 딸은 다시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은지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했니? 제 친구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거 혹시 내 엄마 아니야? 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이게 진짜 엄마예요? 은지야, 왜 그런 걸 찍은 거예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 다 봤어요. 다들 알아요. 저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은지야, 네, 엄마가 왜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 중요한 건 누군가 그걸 훔쳐서 퍼뜨렸다는 거야. 하지만 은지야, 엄마는 피해자야. 알겠니? 딸은 울음을 멈췄어요. 엄마, 엄마가 부끄러운 건 엄마가 찍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이렇게 대한다는 거야. 엄마는 내 엄마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어. 사랑했고 살아 있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니?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냥 엄마 믿어줘. 응? 딸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딸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말했어요.
정미야, 이거 신고해야 해. 경찰서 가자. 가서 뭐라고 해요? 영상 퍼뜨린 놈 잡아야지. 당신, 그 영상 경찰한테 보여줘야 해요. 또 보여줘야 한다고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경찰한테 가면 또 물어볼 거예요. 왜 찍었냐고, 어떻게 유출됐냐고. 그 영상 확인한다고 또 봐야 할 거예요. 저는 또 벗겨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가야 해. 안 가면 범인을 못 잡아. 당신 혼자 가요. 저는 못 가요. 알았어. 내가 가볼게. 남편은 혼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어요. 시계만 바라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신고는 접수했어. 그래서요? 영상 확인해야 한대 당사자 맞는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봐야 한다고요? 절차상 필요하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나한테 물어봤어. 뭐라고요? 어르신, 왜 그런 영상을 찍으셨습니까? 하고,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 어떻게요?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 나이에 왜 그런 걸 찍었냐는 눈빛이었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사이버 수사대로 넘긴대. 근데요? 술이 기사 연락처로 전화했대. 근데 번호가 끊겼어. 뭐라고요? 그 전단지 번호 이미 사용 중지됐대. 진원 확인이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범인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그러더라.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 사이트에 퍼진 상태라 완전 삭제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미야. 내가 노트북을 함부로 맡겨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확인을 안 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미야,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응,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해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해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잘못한 건 그 수리 기사잖아요. 우리 파일을 훔쳐간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왜 경찰은 우리한테 왜 찍었냐고 물어요? 왜 우리가 입증해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 범죄보다 무서운 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응, 나 죽고 싶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정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들 날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정미야, 들어봐. 우리가 죽으면 그 새끼들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부끄러워서 죽었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해. 당당하게. 저는 남편을 봤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삭제 요청을 계속 넣었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문화센터도 그만뒀어요. 교회도 가지 못했어요. 마트도 은행도 어디도 가지 못했어요. 남편만 혼자 모든 걸 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이라도 할까? 싫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무도 안 쳐다봐. 아니에요. 다들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가 저 쳐다봤어요. 착각이야. 착각 아니에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거울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 센터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미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요. 선생님,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특히 중장년층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싶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세요? 선생님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강요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하시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방송 인터뷰 요청이래요. 방송. 라디오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미야, 네? 해, 뭐라고요? 해. 나가서 말해. 무슨 소리예요? 또 드러내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미야, 우리 한 달 동안 숨어 살았어.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영상은 계속 퍼지고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숨으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 역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감추고 싶은 일이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 바뀔까요? 모르겠어. 근데 안 해보면 영원히 모르잖아. 저는 사흘을 고민했어요. 또 드러내야 하나? 또 상처받아야 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숨으면, 내가 부끄러워하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찍었냐? 당했으면 조용히 있지. 왜 나서냐? 피해자가 뭘 당당해. 아니야. 잘못은 내가 아니야. 저는 센터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센터장님, 네, 정미 선생님. 할게요. 정말요? 네, 하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잘 결정했어. 정미야. 방송 녹음 당일.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갔어요. 문 앞에서 저는 멈췄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바로 옆에.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함께잖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스튜디오 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자 진행자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선생님.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헤드폰을 썼어요. 녹음 버튼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긴장 푸세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노트북 수리 이야기, 파일이 유출된 이야기, 영상을 발견했던 그날의 이야기.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댓글은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 먹고 역겹다. 저런 걸 왜 찍어? 할망구. 그런 말들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무섭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신가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서워요. 저를 보고 저 사람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가 숨으면, 제가 부끄러워하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찍었냐고, 당했으면 조용히 있지. 왜 나서냐고. 진행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부부였어요. 남편과 사랑했고, 살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감정까지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걸 물으시고 싶으세요? 왜 우리가 찍었냐가 아니라, 왜 누군가 그걸 훔쳐보고 퍼뜨렸는지를요. 스튜디오는 고요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물었어요. 왜 그런 영상을 찍으셨습니까? 라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피해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댓글은 저를 욕했고,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고, 제 딸은 제게 왜 찍었냐고 물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어요. 마트에 갈 수 없었어요.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 숨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를 훔쳐본 사람, 저를 퍼뜨린 사람, 저한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였고, 사랑했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걸 훔쳐본 사람이에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잘못한 건 당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훔쳐본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욕망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을 했어요. 부끄러운 건 그걸 훔쳐보고 퍼뜨리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이 끝났어요. 녹음 버튼이 꺼졌어요. 진행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미야. 정말 잘했어.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원래 영상 밑에 이거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댓글 다신 분들 2차 가해입니다. 나이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피해자한테 왜 찍었냐고 묻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여전히 악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제 저는 용기를 내서 댓글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정미입니다. 이 영상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곧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악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 저는 다시 마트에 갔어요. 한 달 반 만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탔어요. 쳐다보겠지.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정미 씨. 요즘 안 보이더라. 어디 아팠어? 네. 좀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네. 밥 잘 먹어야 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야. 몸 잘 챙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세상은 생각보다 무관심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만 너무 신경 썼을지도 모르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젊은 여자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왔구나. 저는 돌아봤어요. 네? 혹시 라디오 나오신 분 맞으세요? 네. 저 방송 들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 겪으셨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방송 들려드렸어요. 엄마가 많이 위로받으셨어요. 그 여자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어요. 여보, 어땠어? 마트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남편이 웃었어요. 잘했어.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미야, 응,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살아줘서. 저는 남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64의 나이,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 당신도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나예요. 누군가 제 영상을 봤든 댓글을 달았든 손가락질을 했든 저는 여전히 이정미예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영상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아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욕망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그걸 훔쳐보고 퍼뜨리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발 디지털 기기를 수리 맡기실 때 꼭 데이터를 확인하고 백업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곳에만 맡기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